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정인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야자타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주도 이제 출발이 됐어요. 오늘은 좀 화끈한 그런 맛은 좀 없이 출발이 됐습니다만은 조금씩 이제 나아지겠죠. 자, 이번 주에 전망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황을 말씀을 좀 드리고 관심 섹터 이런 부분으로 말씀 순서를 전개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 주 일정 그리고 주목할 그럴 측면의 일정이 또 있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호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우호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은 그런 건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식시장에는. 그리고 최근에 신삼저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측면, 네,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정. 네, 이번 주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뭐가 일단 이번 주에 핵심이 됩니까? 일단 지나간 건이 됐습니다.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MWC죠. 네, 여기 이제 WMC로 좀 잘못 나왔는데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시세를 이미 먼저 냈죠. IT MWC 관련주들이 시세를 이미 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MWC 건은 좀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LG전자 G5 건 때문에 시세 많이 냈습니다만은 그 약발은 지난 주말에 최고조에 달했다. 오늘 정도의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습니다. 매매는요. 호재 나오기 전에 매수했다. 호재 나올 때 터는 겁니다. 단기적인 맥락은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볼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자, 26일 날 미국 GDP 잠정치가 나오게 되죠. 네, 26일 날 잠정치. 자, 잠정치로 보면은 한 0.5% 둔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GDP가 올라가면 안 되겠죠. 금리 인상 막바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둔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도 나오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조금은 낮춰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GDP 정도는 확실하고요. PCE 지수는 아직 미지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가 부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26일에서 27일 날 열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립 서비스 정도만 나올 겁니다. 그러나 플러스 요인은 되겠죠. 실제로 아주 강력한 재료는 3월 달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6, 27일에 G20 재무장관회의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3월 달에 간단히 살펴보면 FOMC가 제일 중요하죠. 그 부분. 이번에 인상할 확률은 많이 없고요. 9월 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상은 9월 달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우호적인 요인들이 과연 뭔가, 네, 이 부분을 먼저 체킹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뭐니 해도 이제 선물 쪽에서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선물 쪽에서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거. 예전에 15년도 9월에서 10월도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때와 유사하게 이번에도 좀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함이 강점이다. 네, 이것이 시세를 올린 배경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주로 메이저들이 지금 현재 타치를 하고 있죠. 외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점입니다. 자, 외인 누적 순매수 15년 9월에서 10월도 저렇게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그런 식이 되고 있죠. 한 주간에 걸쳐서 한 1,870억을 샀는데, 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왔는데,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것도 아닌데, 원화 강세가 될 것도 아닌데, 외인들이 왜 주식을 살까? 그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거는요, 달러가 강세가 좀 둔화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달러 쪽으로 몰릴 자금이 이쪽으로 약간은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동 이탈 자금이 축소됐잖아요.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기보다도 매도가 줄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외환 당국에서 환율 관리를 좀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도 외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온 거예요. 그죠? 네, 연속성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좀 약한 정도의 외인 순매수. 이것이 우호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중동 자금 이탈이 주춤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음 화면에서 보면, 오른쪽 부분 보세요.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중동 최근 동향이죠. 그만큼 많이 감소했다. 매수를 많이 한 건 아니고 유가가 올라오니까 중동 매도 자금이 좀 줄어들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상승을 했던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기관 측면에서 볼 때는 주식형 펀드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이게 밑에 그래프 보시듯이요. 금년도 1월부터 좀 들어왔죠. 네. 1월부터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1월 시점부터 들어왔는데 이것이, 기관으로서는 고객들이 돈 맡기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주식형 펀드가 역시 들어오면서 투신이라든가 이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 연기금도 좀 들어왔습니다만 연기금은 좀 작고요. 기관의 매수는 주로 주식형 펀드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주로 매수한 것은 어떤 쪽이냐? 주로 트로이카입니다. 트로이카. 왜 트로이카를 샀을까요, 여러분? 과거에 85년도 중반부터 주식시장 뜰 때 그때 삼저 현상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때 히트를 쳤던 게 트로이카예요. IT, 자동차, 금융입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전기전자, 운수장비 위주로 샀죠. 전기전자를 모두 산 건 아닙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의 신 IT 종목을 샀어요. 그리고 운수장비, 은행 같은 경우나 증권주는 뭐 별로 안 샀죠. 전차 군단을 주로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80년대 중반에 삼저 때하고 좀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따 짚어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하고 유사한 업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차 군단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좋다고 본다면. 그렇죠. 네. 우호적인 요인들은 이렇게 전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의 우호적인 요인도 많지만 지금 지수가 한 1920 정도 올라와 있고 대개 그 상단은 한 1950선 정도로 보는데 조금은 이번 주에는 좀 흔들릴 것으로 보는 비우호적인 요인들도 적지는 않다 이거죠. 그 부분을 한번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진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 우리도 OECD 쪽하고 이제 연관성을 지어서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성장률을 3.0%에서 3.3%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 내년 같은 경우도 이 정도 폭만큼 하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글로벌 경기 자체가 조금은 좀 힘든 그런 모습이다. 이 측면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좀 비우호적인 요인은요. 과거의 삼저 호황하고 비슷하긴 한데 조금은 좀 틀린 점이 있어요. 그걸 한번 봅시다. 예. 자, 과거의 삼저 호황. 그러면 뭡니까?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입니다. 혹자는 이제 저달러라고도 하고 저원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두 가지 부분은 지금 현재하고 비슷하죠. 저유가 저금리는 비슷한데, 그런데 저달러는 아닙니다. 그죠? 달러 강세가 둔화됐을 따름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원저라는 얘기죠. 일본 엔과 비교해서 원엔 환율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엔 관계에서 과거에 85년도 중반에, 80년대 중반에 플라자 합의 때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가 숨통이 트여서 크게 쳤습니다. 지수가.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저 달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원저라는 것.
원엔 환율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유가 저금리 그래프로 좀 보시면 뭐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저유가 저금리 밑에서 좀 반등을 하는 유가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치고 계속 나갈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고, 그리고 환율 좀 보죠. 환율, 원달러 환율이라 원엔 환율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저 달러는 아니지만 달러 강세가 둔화되고 원저와 원엔 환율이 올라가는 거, 요것이 포인트다. 원엔 환율이 올라갈 때 IT나 자동차가 역시 최고의 선호 섹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80년대 중반의 그 호황 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확인해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원저 다 맞는데 여기서 틀린 점은 뭐냐면 호황기 때와 다르게 이 지금 현재의 이 불황기는요. 똑같은 비슷한 삼저지만 불황기는 수요가 감퇴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감퇴된 것이 공급이 많아서 공급을 줄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인은. 그죠?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부정적인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급 증가가 원인이 아니라 수요 감소가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 감소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는 거죠. 정책으로도. 글로벌 공조로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그럴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 같이 어렵거든요. 글로벌 저성장입니다. 그죠? 자기 혼자만 잘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 안 되는데, 안 되는 국가에서 수입을 받아주겠어요? 암만 수출한다고 해봐야. 다 같이 어려운 글로벌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과거와 틀리게 움직이는 게 두 번째 요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산업 구조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하고요. 지금 산업 구조하고 같습니까? 중후장대형 산업이 크게 칠 때하고 지금하고 같지는 않거든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입 측면에서 과거에 그 총수입에서 원유 비중은 한 18%였어요. 80년대 중반에. 지금도 18%예요. 그러니까 수입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총 수출 중에서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년대 중반에는 한 2%대였다. 지금은 8%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수출할 때 수입 국가가 잘 돼야 되는데 중동이 지금 어려웠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공급 증가라든가 글로벌 저성장이라든가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글로벌 수요 부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국 중국이 살아야 되고 이후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고 유가는 반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요 변수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체킹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산업 수출 구조가 변화가 됐죠. 그러면 요즘 중후장대형 산업이 올라와요. 그러면 경박단소가 죽고 중후장대형이 올라가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펀더멘탈이 아직 이익 성장치가 꾸준히 올라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선별해서 움직이는데 80년대 중반처럼 전차 군단은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산업 구조가 변했으니까 신 IT 쪽으로만 보자. 그죠? 그리고 유가는 올라와야 되는데 유가 때문에 수입국이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 관련주도 중장기적으로 보자. 유틸리티 역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수 부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뭐 청년실업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인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수주는요. 이익 성장 절대 금액을 보지 마시고 절대 금액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들은 된설이 맞습니다. 요즘 다 차트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이 상승하는 내수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금산 전문가님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1월 21일부터 그러니까 딱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1월 21일이 되겠는데요. 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이 22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자료는 2월 19일까지. 2월 19일이니까요. 딱 1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그 종목군들이 전부 다 PBR이 1배 미만 종목이 가장 상승률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PBR이 0.3배 수준에 있는 종목군들, 0.4배 수준에 있는 종목군들, 0.5배 수준에 있는 종목, 0.6배 있는 종목군들이 주가 상승률이 크더라. 이 이야기는 제가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이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지 않겠구나.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지 않겠구나. 이와 동시에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가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유가가 약 30달러에서 어느 정도 30달러에서 등락을 거듭하겠구나. 그럼 유가도 어느 정도의 저점이 형성되겠구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코스피 종목군 중에서요. 코스피가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있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군 중에서 현재 PBR 자체가 1배 미만에 있는 종목을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몇 개 정도의 종목이 있냐면 약 80개 정도 종목이 PBR 1배 미만에 있더라. 요 중에서 종목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요 PBR 1배 미만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흑자이면서도 지금도 주가가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코스닥은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 안에 드는 종목군 중에서 PBR이 1배 미만 종목은 10분의 1도 안 되는 8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배팅을 하셔야 되겠죠? 좀 안정적이고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스피의 PBR이 좀 낮은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나가볼까요? 자, 지금 제가 2월 1일 날이죠. 제가 2월 1일 날 요 야인시대 일부에서 나와서 가치지 중에서 주가가 싼 주식 하나 포스코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지금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주식이 어떤 기업이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거두절미하고 저는 포스코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2년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거두절미하고 한국전력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좀 이따 한국전력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저는 가장 싼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 저는 물어본다면 저는 포스코 주가가 저는 제일 싸다고 봅니다. 자, 포스코가 1월 21일 날 주가가 종가가요 15만 6천 원이었습니다. 1월 21일 날 종가가. 그런데 한 달 뒤에 2월 19일 날 종가가 19만 6천 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 500원 정도 상승을 했었죠. 이게 1개월 동안에 올라간 수익이요 25%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자리에 어디 가서 여러분들 25% 수익을 내겠습니까? 어떤 종목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25% 수익을 내겠어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1개월 만에 25% 올라오더라. 저는
포스코는 다시 또 조정받으면 또 상승처럼 나온다고 봅니다. 적어도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에 포스코의 최저점이 23만 4천 원이었으니까 포스코는 아무리 못 가도 23만 4천 원까지는 조만간에 한번 올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2008년도 그 무시무시한 금융위기 시절에도 포스코의 최저점이 23만 4천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얼마 정도가 상승하는 거냐? 대략 한 40% 정도가 상승하는 거죠. 이 기업은 지금 기관들이 1개월 동안의 기관이 매수한 수량입니다. 기관이 지금 192만 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걸 현금으로 따지면 기관이 얼마를 매수했냐면은 3,264억이라는 돈을 포스코를 매수를 한 것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포스코는 현재 주가가 PBR이 0.3배 수준에 와 있다.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게 포스코의 차트입니다. 포스코 차트 보시면 1월 21일 날 15만 6천 원짜리 주가가 요렇게 지금 상승해서 지금 19만 6천 원까지 와 있는 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번 볼게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가 매수 기회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약 90명 정도가 안 된다고 할 때가 매수 기회예요. 100명 중에서 90명이 된다고 할 때가 그때가 매도 기회라는 점. 항상 남하고 반대로 가야 됩니다. 군중에 휩싸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전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PBR이요. 0.34배입니다. 1월 21일 날 종가가 31,450원인데 2월 19일 날 37,200원입니다. 이 한국가스공사 주가도요. 18%나 상승을 했어요. PBR이 0.3배의 수준에 있는 종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라는 주가는요. 여러분들 현재 PBR이요. 0.67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지금도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늦지 않느냐? 저는 PBR이 지금 0.67배를 가리키기 때문에 적어도 0.9배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무리가 없다. 0.9배 정도 되면은 현재 주가가 한국전력의 주가가 대략 한 5만 5천 원대 이상 위에 있으니까 6만 원 이상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나와야 한국전력이 1989년도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죠. 89년도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포스코가. 아직에 한국전력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사상 최고가예요. 1989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아직도 PBR이 0.67배예요. 그러면 지금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사상 최고가를 지금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한국전력입니다.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요 봉 하나가 1년짜리입니다. 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동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주가가 5년 동안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포스코 주가가 지금 5년 동안 상승한다니까 5년 동안요. 5년 동안 상승하는데 5년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주식을 5일도 못 가져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5시간을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포스코 주식을 사서 5년 동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사가 5시간을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 포스코의 이게 한국전력의 지금 연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현대중공업도요. 1월 21일 날 81,600원짜리가 2월 19일 날 10만 5천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8% 상승했습니다. 현재 PBR이 지금 4.2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 LS라는 종목 볼까요? LS는요. 1월 21일 날 34,050원 종가가 2월 19일 날 41,900원까지 올라왔어요. 23% 상승을 했어요. 현재 PBR이 0.48배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현대건설 볼까요? 현대건설은 현재 PBR이 0.82배입니다. 1월 21일 날 종가가 29,700원이고요. 2월 19일 날 종가가 40,050원입니다. 무려 34%나 상승했습니다. 이런 종목이 없습니다. 1개월 동안에 34% 올라가는 이런 대형주들이 없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품주 급락하고 있죠. 제약바이오 급락하고 있죠. 음식료 업종들 급락하고 있죠. 그거 왜 급락하는 줄 아십니까? PBR이 지금도 50배짜리도 있습니다. PBR이 40배짜리도 있어요.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돈이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마지막 코스로 지금 유가입니다. 유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현재 유가가 30달러 아래에서 이렇게 요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30달러를 사이에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유가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40달러 정도 올라오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철강, 조선, 화학, 건설 상당한 탄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30달러 넘어서고 35달러 넘어서고 40달러 넘어가게 되면 제약, 바이오, 음식료 업종, 그 다음 이런 내수주들은 하락세가 나옵니다. 꼭 유가를 잘 참고하시고 유가가 40달러 넘었을 때는 제약, 바이오, 음식료 업종, 화장품 업종들은 매도를 해야 된다.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